안녕하십니까. 서남요양원 대표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치매와 불면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치매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진단 이후, 예후, 그리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을 보면 알츠하이머가 50%,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 알츠하이머를 제외한 퇴행성 질환이 10%, 기타가 10%입니다. 수면 장애하고 치매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불면증에 생기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알츠하이머에서 원인이 이거죠. 그리고 이게 뭉치고 그러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잠잘 때 수면 호흡을 잘 안 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산소가 안 가게 되죠. 그러면 신경의 퇴행성 질환의 주요 기여 인자가 되고,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간헐적 저산소증 말고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면 타우 단백질의 대사의 조절이 이상이 오고 알츠하이머가 생기면서 수면 중에 또 저산소증이 생기면서 뇌의 백질의 변성이 오면서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액티그라피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수면의 위상 지연 증후군을 확인했더니 여기 또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오면서 치매 발생 위험의 증가가 옵니다. 이렇게 수면 장애와 치매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뇌 신경 전달에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치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뇌 영양제를 먹는다 그러면 이 콜린을 먹게 되고, 콜린이 많은 게 보통 달걀 혼자에 많죠.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도 아세틸콜린의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런 콜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을 보충을 해주거나 콜린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를 시키거나, 그럼 시냅스 후에 존재하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감작을 높이는 것이 다 이론적으로 치매 치료에 도움이겠죠. 그 중에서 아세틸콜린 전구 물질을 공급하거나 콜린 에스테라즈 억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불면증은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 우울증, 불안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수명이 단축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의 절반에서 불면증이 있고, 시간상으로 충분히 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다음날 개운치가 않았고 여전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럼 수면의 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5배, 5시간에서 6시간 잘 경우 3.5배, 당뇨병은 5시간 잘 때 3배, 5시간에서 6시간 잘 때 2배. 그러니까 보통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신속하게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불면증이 인지장애나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원인은 아니죠. 특히 만성 질환이 있어서 통증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장실에 밤에 자꾸 깨서 가야 되는 사람, 육아를 하거나 간병인처럼 특정 시간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은 다른 원인이 없어도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티솔인데 코티솔에 점점 민감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티솔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잘 안 오고, 눈을 붙이더라도 깊이 잠을 못 자고, 시간상으로 충분히 잤다고 하는데 이튿날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이 다 이 코티솔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수면 리듬이 바뀌어요. 깊은 잠에 빠지는 구간이 짧아지면서 잠을 잤는데도 수면이 질이 떨어지죠. 나이를 먹을수록 또 깨어있을 때 졸리고 새벽에 일찍 잠을 깨고, 그래서 새벽잠이 없어진다.
이거는 노인들의 푸념인데 이거는 과학적 다 근거가 있는 말이고 이게 실은 불면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대한민국 건강심사평가원에서 2019년 불면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를 봤더니 63만 명인데 이거는 2015년에 28.4%가 증가를 했고 이렇게 불면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7년에서 2014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더니 40세 이상 성인 남녀의 불면증이 279만 명이었고 대조군이 599만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확률이 1.7배, 혈관성 치매 확률이 2.1배 증가하더라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면증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다. 그러면 불면증이 없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보다 요양원에 입소할 가능성과 사망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잠을 잘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는 우리가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최대한 깊게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8시나 9시쯤 되면 불을 끄고 잠을 자게 하고 그러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고 있겠죠. 이럴 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많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서 애들이 잘 자라죠. 어른들도 새벽 어른이나 노인들도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면역에 아주 좋습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운동하는 것도 부경화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 낮에 햇볕을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낮에 햇볕 보고 걷거나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감퇴 추출물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면 형태의 변화가 이제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수면 변화일 수 있는데 치매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면 모호흡이 있거나 심한 불면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한테 특히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중대한 질환처럼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9,000명 중에 28%가 잠이 들기 어렵고 너무 일찍 일어나게 되고 새벽잠이 없는 거죠. 29%는 지속적으로 잠을 자기 어렵고 중간중간 깨는 거고 18%는 너무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단지 12%만 잠을 자는데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잠만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치매 환자에서 수면 장애는 일단은 본인 활동을 적게 하면서 햇빛에 대한 노출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수면에 중요한 멜라토닌 리듬이 깨집니다. 수면의 일주기를 담당하는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가 변화가 오고 아세틸콜린을 분비시키는 뉴클레우스 메이너트에서 이런 것이 퇴화가 오면서 수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일어나고 렘 수면과 서파 수면이 감소하고 수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낮잠을 자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에 40%가 과수면, 31%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24%는 자주 깨고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 치매 환자에서 수면 장애가 선다우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밤에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 그러면서 정신행동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호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치매 증상 중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도저히 보호자들이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입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24시간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도
발생 빈도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불면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수면 장애랑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알츠하이머의 중요한 원인인 그 아포 리포프로테인이 수면 무호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디디를 해야 됩니다. 그 수면 장애는 치매 환자의 우울 증상을 악화시키거든요.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우울하죠, 우리도.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쓸데없이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굉장히 피곤하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고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는 본인도 괴롭고 보호자나 간병인도 굉장히 괴로운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에서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면 장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1차성 불면증이 있는지, 하지 불안이 있는지, 수면 중에 하지 운동장애나 렘 수면 행동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요. 수면 설문지라든가 수면 일기, 그리고 액티그라피, 수면 다원화 검사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내과 질환들 중에도 수면과 관계된 게 있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아파서 자꾸 깨게 되겠죠.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기침을 자꾸 하거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과 질환이 있을 경우, 또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또 불면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확하게 문진을 하고 병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일단 불면증이 있다고 하면 약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요. 일단 낮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게 하면 밤에 좀 더 잘 자겠죠. 낮에 햇볕을 쬐고 야외에서 걷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가 도움이 되고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를 잘 시키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햇볕 보고 걷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되도록이면 빛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은데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말고 그래야지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잠자기 전 한 6시간 전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침실 온도는 본인이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은 안 먹는 게 좋죠. 되도록 음식도 안 먹는 게 좋고, 왜냐면 위가 움직여서 잠자는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피, 담배, 술은 줄이거나 끊는 게 좋고요. 한 잔 정도 와인을 마시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눈을 붙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깊은 잠을 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마시는 게 좋고요. 수면 보조제나 진정제는 치매 환자에게 혼동이나 낙상, 초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썩 좋지는 않다고 하고요. 건강에 좋다는 하루 20분 낮잠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극을 통제하는 거, 졸릴 때만 침실로 가고 수면 이외의 용도로는 침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상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시계 소리가 빡빡 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하고요.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제한 요법으로 그러니까 잠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에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내과 질환이 있다. 그럼 내과 질환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겠죠.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에 대한 원인을 알아서 코골이가 심하거나 과체중일 경우 거기에 대한 교정을 하는 게 좋고요. 비선택적 벤조다이아제핀이 있는데 호흡근까지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요하고,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밤에 잠을 자꾸 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쓰는 약물 중에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멜라토닌 이렇게 있는데, 특히 벤조다이아제핀이 수면 시간을 연장시키고 수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간 의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작용시간이 길 경우는 낮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시간이 짧은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은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을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약물이에요. 이전의 약물과 효과는 비슷하고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 의존성을
줄인 약물입니다. 그 외에 사망계 항우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라조돈인데 이 트라조돈이 진정 효과가 있으면서 항우울제 효과가 있으면서 불면증에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고 수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면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트라조돈입니다. 우울증이 없는 1차 불면증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전체 수면 시간을 증가시켰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수면증에 자꾸 깨는 것이 감소했습니다. 트라조돈 50mg을 2주간 밤에 복용을 시킵니다. 하지만 트라조돈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화약감, 드물지만 심장 흥분 전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는 주의를 요합니다. 트라조돈 이외의 항우울제를 보면 비교적 부작용이 흔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동반되었을 때만 권장을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행동장애가 있을 때 그러면서 수면장애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최근에 개발된 비전형적 항우울제인 이 다른 것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어서 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올라자핀, 퀘티아핀, 리스페리돈을 쓰고 있고 올라자핀은 5mg이나 10mg을 알츠하이머 치매 행동장애가 있을 때 사용할 때 5배 이상 수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코티아핀은 한 3분의 1에서 수면 효과가 있었고 리스페리돈은 0.5ml 썼을 때, 1ml 썼을 때, 2ml 썼을 때 수면 효과가 있었고 동물 연구소에서는 심전도에 큐티 프롤롱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작용시간이 매우 짧고 부작용이 없어서 수면장애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유효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치매 환자에서 수면장애는 매우 흔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서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일단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가족들의 이해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약물은 항불안, 수면 유도 기능이 있는데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발작 예방 등의 다른 작용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을 했을 때 약물 의존도가 높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졸피뎀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수면제죠. 이거는 잠만 유도하고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벤조 계열의 항불안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는 불면증 치료제는 아닙니다. 수면 다원 검사 없이 무조건 졸피뎀을 계속 먹으면 졸피뎀은 자려고 하는 힘하고 수면 장애에 자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몽유병, 밤에 막 돌아다니는 몽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자는 도중에 섭식장애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수면제를 유도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럴 때 호흡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될 때 이걸 써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검사하고 이게 없는 거 확인하고 수면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에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벤조다이아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대표적이고 특히 졸피뎀은 지속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수면 유지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서너 시간밖에 안 갔기 때문에 보통 수면 잠복기는 확실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프노틱스 중에 멜라토닌은 장기간 안전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비싸고 약간 비릿한 맛이 있고 3주 이상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세핀은 멜라토닌에 비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문제가 됩니다. 카바 리셉터 인핸서는 수면 구조를 변경시켜서 델타 및 렘 수면 억제를 하고 인지기능 손상이나 자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낙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고 리바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면증 약은 실은 100% 효과가 있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면증이 안 생기도록 본인이 생활에
어떤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 행동 그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실은 호르몬 치료도 있는데 남성들은 갱년기가 오거나 여성들은 갱년기가 왔을 때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불면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호르몬 보충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낮에 많이 움직이고 밤에 불을 다 끄고 누워있고 그리고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이나 술, 담배 이런 것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오후에 한 5시에서 7시 사이에 밝은 빛에 노출되고 9시나 8시쯤 불을 끄고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